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7월 27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네, 토요일은 미국 시장 영향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좀 걱정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별주 보전에도 실시간으로도 많이들 참가해 주시고 업로드 하자마자 6시간도 안 됐는데 그 저녁에 업로드를 한 게 11,000이 넘어가는 걸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주식에 일희일배 하면 안 되는데 시장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걱정이 되고 시장이 빠지는데 걱정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별주 버전에서도 우리가 시장 얘기를 거의 한 30분 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다시 하이라이트를 업로드를 시켜 놓았던데 지금 시장 32% 빠진 이 시장은 왜 빠졌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32%나 빠졌으니까 반등이 들어간다면 만약에 이번이 저점이라면 저점이면 임감독의 증시만평이랑 거기서는 나왔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다 플러스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저점이라면. 자, 그런데 만약에 더 빠진다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 건가? 확률적으로 보면 리세션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40% 이상 빠진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정도 빠졌으면 거의 다 빠진 거 아닌가? 근데 섹터별로는 확실히 섹터별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주가가 이제 싸졌다는 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별주 부전을 다시 들어보고 하이라이트 올라온 것도 다시 보고 하는데 두 번, 세 번 봐도 참 좋은 내용이 많았더라고요. 별주 버전 못 보셨던 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금요일 웜의 신박에 올라온 댓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영감을 얻어가겠습니다. 하셨고요. 바다님, 올해 개근사님, 연금펀드로 다시 시작해봐야겠네요. 고정 댓글에 지금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 가입할 수 있는 지난번에 아라스 펀드 7월 23, 4일 좀 출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가입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고정 댓글에 달려 있습니다. 그 고정 댓글에 달기 전에 삼성증권 관계자분들도 오셔가지고 저만 하더라도 사실 이 IT 기기에 좀 문외한입니다. 잘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그 안내 영상 아래 안내 영상이 되게 이제 아주 쉽고 명쾌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냥 동영상 아니라 이거 매뉴얼 읽어보면서 하라고 하면 정말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준다고 제 삼성증권 앱에 들어가서 막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아라스 펀드 1호 가입자가 됐습니다. 제 연금저축에 있던 현금들 싸그리다. 그냥 그 아라스 펀드의 이름은 체슬리, 한중미, 포커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뭔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진짜 한중미 포커스를 가입하면서 그동안 솔직히 이제 좀 방치되어 있던 제 퇴직연금 계좌가 이제는 한국, 미국 40, 40, 중국 20. 우리 왕 부장이 발표하고 실제로 우리 왕 부장이 중국 주식 운용하는 거 보면 수익률이 탁월하거든요, 정말. 근데 해외 주식은 아무래도 또 세금 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 이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가는 펀드에 대한 수익은 그게 세금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한중미 포커스에다가 그냥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른 거 거의 다 반납한 시장이네요. 그러니까요. 올해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까지 무너지면서 그동안 먹은 거 다 토해냈는 듯한. 그런데도 주식시장은 여전히 올해 들어와서 우리나라 코스피는 한 57, 8% 올랐더라고요. 근데 뭐 종목별로 보면 야 이번에 돈 번 사람 있나? 올해 들어와서 돈 번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전문의 말씀처럼 큰 물결만 보고 9월, 10월까지는 어디 놀러 갔다 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웜의 신박은 stick around. 그러니까요. 주식은 좀 쉬더라도 계속 이 웜의 신박은 들으시는 게 낫죠. 예, 저도 어제 부모님하고 저희 동생 가족하고 다 같이 예배 보고 저희 아들이 이제 오늘 사실 출국했습니다. 출국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식사 차려준다고 어제는 이제 부모님 댁에서 점심을 다 같이 먹었는데 먹고 옆에 신문이 있길래 또 신문 쭉 주말편 쭉 보는데 정말 신문이 그 종이신문을 좀 다시 받아봐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이 종이신문이 좋은 게 쫙 펼쳤을 때 이 기사를 쭉 보고 읽게 되는데 우리가 그냥 네이버에서 뉴스 이렇게 넘기면서 이래 보면 놓치는 게 아무래도 많거든요. 근데 종이신문은 처음부터 쭉 이렇게 보면서 어떤 기사가 올라 있는지 볼 수가 있다 보니까 또 내가 관심이 없는 제목일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좋은 내용이 담겨 있네. 예, 그런 때도 있잖아요. 칼럼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신문 읽기는 우리가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꾸준하게 신문 보셔야 됩니다. 왜 채슬리는 레버리지로 돈을 잃는다고만 생각하지? 나는 엄청 벌었는데 좀 이상하네. 사람마다 투자 노하우가 있는 것이고 그걸로 자신이 책임지고 투자하는 건데 속설이 2011년 상장 후 150배 이상 오른 것도 안 보나? 다시 보니 요즘 내려서 136배밖에 안 되네. 그래도 장기 투자하면 얼마나 수익률이 높은데 이상해. 뭘 해서 15년 만에 130배를 벌 수 있을까? 이건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는 자만심이다. 맨날 오르락 내리락 헤매는 국장보다 훨씬 낫다. 네. 자, 거기에 대댓글이 쭉 돼 있는데 네. 되게 엄청난 고수분이시다. 그죠? 네. 아이디가 올라 님이신데 말 그대로 어느 시장에나 외환시장이든 아니면 유가선물 시장이든 다 보면 고수가 있죠. 하물며 도박판에도 고수 있잖아요. 타짜들 있잖아요. 도박판에도 타짜가 있고 꼭 속임수를 안 쓰더라도 옛날 드라마 이병헌 씨가 주연을 했었다. 그 올인에도 보면 실존 인물이시죠. 그 도박판에도 정말 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수분이 야 나는 카지노에서 돈을 버는데 왜 카지노 없애라고 해? 나처럼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당연히 우리 올라님처럼 보는 고수분이 있으신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보니까 다른 사람이 여기 와서 돈을 잃어도 된다라는 마음이신 거잖아요. 그죠? 저는 저 3배짜리로 들어가서 돈을 잃는 99.9%의 본인이 투자를 한다라고 착각하면서 저 투기판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는 자만심이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 3배짜리 들어가서 99.9%는 다 돈을 잃으니까요. 0.1%에 해당되시니까 야, 이 시장 계속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겠죠. 타짜들은 화투판이 열려야 되니까. 그죠? 주말 음봉이 월요일에 갭 상승하길 기대하며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갭으로 올라서는 시작을 했는데, 그죠? 지금 오전에는 또 매물이 막 나오면서 수급이 약간 꼬여 있거든요, 반도체가. 그러다 보니까 또 오전에는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믿고 있던 테슬라가 추풍낙이어 은퇴 자금이라 3년 후에도 이 가격이 아닐 테니 국산 전기차 7년째 타고 다니는데 저 역시 주식을 더 담고 싶어서 차를 바꾸지 못하고 있네요. 또 내년으로 오늘도 채슬리라는 발전소에서 유튜브라는 콘센트를 통해서 충전합니다. 주위에 주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주식 대화는 안 하고 뒤에서 희죽희죽 웃으며 내일의 잔치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전문의 말씀대로 주식시장에서 쉽게 돈 벌게 해주지 않는다는 걸 요즘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연의 기현상뿐 아니라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겸손해야 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목차와 실제 소개 내용이 다릅니다. 목차가 잘못 올라갔었나 보네요. 너무 큰 손실로 일상이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고 오늘은 공포가 엄청납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많으신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투자해 놓은 주식이 이 변동성 때문에 평가손이 났다가 평가이익이 났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 내재 가치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해를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재 가치보다 훨씬 많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 보이는 평가 이익에 와 내가 정말 이번에 돈 많이 벌었네 뭐 이러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매도해가지고 확정 take profit이라고 하잖아요. profit을 준다. take profit 하지 않으면 사실 그거는 변동성에서 나오는 착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손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에 고통스러워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올라올 거니까. 어차피 올라올 거니까라는 확신이 없는 주식은 사실 잘못 사신 거잖아요. 그 확신만 있으면 변동성에 지금 보이는 평가손일 뿐이에요. 근데 고통스러운 분도 계시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소위 말해서 신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 2배짜리가 이번에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80, 90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올라올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올라올 때 저게 회복이 안 됩니다. 아까 쏙슬 3배짜리로 그 많은 3배짜리 중에 요거 수익 난 3배짜리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코르 보세요. 코르만 하더라도 이번에 9천 가는 장까지 그 코르를 그대로 들고 있지 않았다면 폭망했었잖아요. 그러면 폭망했을 때 올라올 때 본전되면 팔았겠죠. 본전되면. 그래서 실제로 결국 지나고 보니까 이만큼 올라왔잖아. 과연 9천 올 때까지 들고 계셨을까? 그리고 실제로 보면 고점이 계속 낮아져요. 그거는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신기한 차트 분석에서는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자, 신기한 차트 분석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코르 3배짜리인데 2018년 1월 달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2600을 기록했거든요. 2600을 기록했을 때 이 코르가 36불 정도였습니다. 36불을 했던 게 2020년 코로나 때 이때 1400까지 빠지죠. 2600에서 반토막이 나야 1300이잖아요. 근데 이 코르가 36불 하던 게 얼마까지 빠졌냐면요. 여기 보시면 36불 하던 게 2불까지 빠졌어요. 2불. 예. 여기 쭉 보면 2달러 1센트, 14센트까지 빠집니다. 36불이 2달러.
16.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1년도에 우리나라 증시가 3,316을 가지고 그죠? 3,300 가는데 이 코르가 회복한 거는 26불까지 회복했어요. 36불 여기가 2,600이었는데 3,300이 갔는데도 26불까지 밖에 못 왔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 3,300에서 얼마까지 빠졌었죠? 한 2,133가까지 빠졌잖아요. 그죠? 3,300에서 2,100이면 33% 빠졌어요. 근데 26불 하던 게 1불 35까지 빠지거든요. 그죠? 1불 35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000 가는 동안 63불 갔다가 지금 고점 대비 72%예요. 자, 왜 제가 옛날에 샀던 분이 이걸 끝까지 그리고 여기서 고점에서 팔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 그런 이제 타짜가 있겠죠. 타짜. 예, 타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자, 이러면서 결국 나 들고 와서 이거 63불 이번에 먹었다? 아마 계속 들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럴 때도 안 팔고 이럴 때도 안 팔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들고 계시겠죠. 들고 계시는데 지금 지수가 6,600인데 여기 3,300에서 2배나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17불이에요. 17불. 17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3배짜리는 무조건 금지시켜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99.9%가 다 돈을 잃게 돼 있으니까. 그 카지노 그냥 합법적인 도박을 하게 냅두는 거예요.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내가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좀 한번 해보면 되지. 네, 못하게 아예 처음부터 손을 못 대게 해줘야 되잖아요. 64번째로 IRP 저축 DC 모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DC도 가입이 되네요. 아, 그래요? DC도 가입이 되나요? 저는 상황이 안 돼요. 아쉽지만 좋아하는 친구에게 이름을 적극 추천했어요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꼭 드리잖아요. 오셔서 다행이라고. 그리고 친구분이든 누구의 소개로 저희 회사 이름을 하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되게 고맙다고 추천을 해준 친구분들한테. 이런 하락장에도 저희가 돈을 버는 건 아니고요. 터질 때 그래도 좀 덜 터지고 먹을 때 더 많이 먹고 그러면서 결국 계좌의 수익률이 이러면서 그래도 예금 넣어 놓는 것보다는 한 5배 연평균 수익이 난다는 거죠. 물가 상승을 해치할 수 있다.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곰이 절 쫓아오는 꿈을 꿨어요. 요리조리 싹싹 피하면서 잘 숨었었는데 오늘 용기를 내서 평상시 사고 싶었던 종목을 추매했습니다. 상승장보다 하락장을 더 잘 봐야 한다는 전문의 말씀을 듣고 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인턴십 14개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 제니팡님. 살 주식 많습니다. 그죠? 네. 어제 처음 방송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배우고 알고 공부할 게 많다는 것을 알았고 큰 그림에서 세계 시장 변화와 한국 주식 시장 연관 상황을 훑어주셔서 감사했고 또 방송에 나오는 분들이 일반인들이 만나기 쉽지 않은 한국의 인재들이시더라고요. 해서 지금 마이너스 30%인데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체계를 잡으려 합니다. 혼자 감당하고 책임져야 하는 주식시장에서 신선한 큰 도움이며 방송을 만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보냅니다. 네, 그래도 주식의 중고수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릴리님이시네요. 이 컨텐츠의 내용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그거를 판단하는 것도 그죠? 실력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한 번에 할 수 있다면 나는 100번을 하고 다른 사람이 10번에 할 수 있다면 나는 1000번을 한다. 이 도를 행할 수 있다면 설사 우매하더라도 반드시
밝아질 것이고 유약하더라도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 야, 중력 20장에 이런 말이 있다고요? 딱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왜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냐면요. 이 도를 행할 수 있다면 설사 우매하더라도 반드시 밝아질 것이고 유약하더라도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 네. 이 주식시장에서 어쩌다가 살아남아 가지고 웜의 심박도 하고 아침 모닝 브리핑도 하고 주식을 하면 할수록 그죠? 네,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많이 몰랐고 얼마나 내가 우매하게 투자를 했고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잘한 게 뭐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학술제 준비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파생상품을 처음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파생상품을 공부해보고, 와, 이런 시장이 있었네. 예, 앞으로 나는 이 시장에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예, 그러면서 대학교 3, 4학년을 거의 뭐 투자론 관련된 공부를 다른 거 교양 좀 쉬운 거 들어도 되는데, 대학교 4학년 때도 마지막 2학기 때도 제가 21학점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14학점만 들으면 되는데 21학점 들었던 이유가 솔직히 1, 2학년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요. 학점이 너무 낮아가지고 어떻게든 학점 좀 끌어올리려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근데 들을 때 전부 투자론 관련된 걸로 막 다 들었었습니다. 옆에 무역학과 가서도 듣고 그래서 결국은 남들이 하는 거 남들이 10번에서 할 수 있는 걸 저는 100번 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저같이 우매한 사람도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꾸준히 그래서 제가 consistency가 왜 중요한지를 제가 알았잖아요. intensity가 아니라 한 번에 할 때 그게 아니라 consistency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제 스스로 체험을 했습니다. 와, 근데 이게 중용 20장에 그런 말이 있었군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식시장에 많이 고통스럽다, 정말 힘들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변동성 심한 시장, 그것도 옛날에 우리나라 시장이 또 되게 후진적이었고 옛날에 우리나라 지금처럼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도 않았었잖아요, 사실. 그 시장에서 제가 33년을 하면서 계속 그냥 버티고 여기서 계속 우직하게 신문 읽고 큰 욕심 안 부리면서 나름대로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좀 비싸지면 파는 이것만 반복을 했더니 어쨌든 유약하더라도 강해지고 우매하더라도 밝아지고 그런 경험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먹는 것도 느리고 책 읽는 것도 느리고 이해하는 것도 느리고 그렇다고요. 자, 이것도 이런 변동성이 다 주식시장의 속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번에도 뭐죠? Win or learn. 설사 내가 뭔가 배팅을 했는데 그 배팅한 대로 안 되더라도 learn. 이번에 뭔가를 그래도 배우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win and learn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왕이면 그죠? 윈도 하고 learn도 하고. 근데 항상 이렇게 시장이 이 고점 대비 30% 이상 빠졌으면 이거는 윈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하루 시작과 마무리를 전문인과 함께하면서 주식은 물론 인생사, 세상을 가끔은 철학과 문화까지 배우게 됩니다. 들을수록 혼란스럽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투자하고 있었어요. 채슬리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나네요.
빨리 가야 할까요? 네, 모든 게 이제 때가 있긴 한데 빨리 가세요.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라고 휘바람님이 댓글 달아놓으시네. 아이고 정말 최고의 콘텐츠예요 라고 템베거님이 적어주셨고요. 퇴직 10년 남은 곰탱입니다. 이제서야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다 읽었습니다. 모닝브리프는 시청이 어렵고 퇴근 후 러닝하면서 웜의 신박과 주말에는 별주부정 꼭 보고 있는데 책 읽고 보니 소중한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웜의 신박 때 넘치는 정보들 중에 엑기스 신문 기사를 읽어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이제 행동을 위해 와이프를 설득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귀한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최슬리 방송과 함께 했고 변동성이 특별히 크게 느껴졌던 한 주의 마지막에 삼성증권에 있는 퇴직연금은 최슬리 알아서 펀드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1인 맡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누구한테 뭐 부탁을 하거나 뭐 그런 걸 진짜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왜냐면 부탁하는 거 뭐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오히려 부탁을 받았을 때 이래 해주는 게 좋죠. 근데 그 6년 동안 동학개미의 스승을 해보고 내린 결론이 결국 조기 축구 선수는 계속 조기 축구 선수다. 배드민턴 뭐 탁구든 취미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냥 주말 골프는 그냥 주말 골프인 거지 선수가 될 수는 없다. 물론 클럽 챔피언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기 축구에서도 선수 생활을 짧게 초등학교 때 짧게 했는데 진짜 공 잘 차는 선수들이 한 번씩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기본기를 제대로만 닦고 나면 그러면 저 사람은 선출인가 하는 수준은 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아마추어 레벨에서 봤을 때 잘 찬다 이거고 결국은 프로로 갈 실력은 안 되잖아요. 잘 찬다 해도. 그래서 주식 투자도 프로가 돼야 돈을 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면 프로 비슷하게 바둑으로 따지면 뭐 아마 6단, 7단 해도 프로랑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 정도 보통 일반 아마추어 3급, 2급 뭐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되게 잘 두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그 정도로 주식도 아마 6단, 7단 뭐 이렇게는 될 수가 있는데 일반인 분들이 그 정도 수준 되기까지도 정말 엄청 열심히 바둑 두셔야 되잖아요.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게 참 어렵겠구나. 그래서 최선의 선택은 믿을 만한 펀드나 믿을 만한 곳에 이름이 펀드 가입하시는 게 결국은 그게 최선의 선택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최밀턴 분들 모두 마음관리, 건강관리 하십시오. 결국에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같이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가치관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방송 듣고 나면 내 마음도 포근해져요. 전무님 뚝 스탑. 하면서 숨 크게 들이마시는 거. 이게 항상 예전에 제가 이 코가 늘 막혀 있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 방송 보시면서 처음에 계속 그 피드백을 하셨거든요. 코로 숨 쉬라고. 근데 이제 코 비염이 없으신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겠지만 이 코로 숨을 못 쉬다 보니까 지금도 보세요. 코가 막혀가지고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말을 쭉 하고 이제 숨 다 떨어지면 그 전에 이제 코로 숨 쉬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상태가 늘 안 좋았었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확실히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얘기를 하고 한번 크게 숨 들이쉬고 또 말 막 하고. 근데 제가 봐도 들으니까 이 습 하는 이게 확실히 좀 거슬리게 들리더라고요. 숨 쉴 때 약간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지적은 좋은 퀄리티의 이왕이면 그죠? 이왕이면 신문을 읽는 거 하더라도 이왕이면 어쨌든 방송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축구할 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아마추어 조기 축구에서 한 번씩 그러거든요. 아 이거 뭐 우리가 프로도 아니고 그냥 행복 축구 합시다 이러거든요. 근데 아니 축구는 이겨야 재밌잖아요.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 근데 이게 팀 플레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포지션에서 거기에 맞는 자기의 롤 플레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롤 플레이를 안 하면 이 팀 전체가 이 성과가 안 나옵니다. 11명 대 11명이 하는데 상대는 11명이 다 팀 플레이를 하는데 우리는 3, 4명만 공 잘 차는 3, 4명만 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기 축구를 해도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계속 기본기가 충실하게 하자. 열심히 또 그런 걸 많이 강조하는데 그래서 방송도 아마추어니까 저는 괜찮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래도 이 5점 내가 5개 티가 없는 방송을 저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 저는 괜찮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얘기해 주세요. 좋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피드백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코로나 때부터 전문인 팬입니다. 방송 말씀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방송 시간에 못 듣고 저녁 늦게 보고 있답니다. 청주에 사는 할머니라고요. 우리 오 과장의 고향 청주에 살고 계시군요. 환영합니다. 할머니 아니고 큰언니 반갑습니다. 여기 보기님이 또 재치 있는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 그런지 대표님 코가 막혀서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시장 안 좋으면 코가 막히더라고요. 오늘 구독했습니다. 2월에 얼떨결에 주식을 구매했다가 1100만 원 이익이 나서 정리하고 네이버에 매월 기부하는 곳에 30만 원씩 하면 네이버에서 10%를 추가로 지원해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여행비도 지원해주고요. 최근에 다시 관심이 있어 유튜브를 보다가 교수님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구독합니다. 아직 주식시장에 발은 안 담그고 있는데 조금씩 관심 가지면서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들 챙겨보면서 저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시족하송님이시네. 그런데 신차 분석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신나도 진짜 보고 싶었는데 최슬리 유튜브 채널에서도 못 찾겠고 어스에서도 못 찾겠습니다. 어스에 보면 그 퇴근길 브리핑의 뒤에 보면 퇴근길 브리핑이 워메신박의 좀 중요한 내용들 일부 추리고 그 다음에 제가 화수목 항상 장 끝나고 나면 그 코스피 200 종목 그리고 코스닥 한 100 종목 한 300 종목을 쭉 보면서 시장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 종목 모양이 수상한데 그런 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걸 모르셨군요. 네, 퇴근길 브리핑 후반부에 있습니다. 오 과장이 했던 거는 7월 22일자 퇴근길 브리핑 후반부에 있다고 올려놨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벌써. 웜의 소통 읽다 보니까 시간이 후다닥 지나갔습니다. 주식 투자 시작
1년 반 됐는데 모든 정보 매체 수없이 많이 봤는데 채슬리가 최고라는데 확신했습니다. 대입 학력고사 임하는 자세로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있네요. 채슬리 최고의 멘토로 확증했습니다. 부지런히 자금 모아서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중국 반도체 눈부신 대비. CXMT 첫날 472% 폭등. 지금 사진은요. 중국 동부 안후이성 허베이에 위치한 창신 메모리 테크놀리지 본사 전경이라고 합니다. 와, 거대하네요, 보니까. 자, 창신 메모리가 중국 상하이 증권거래소 과창판에 상장을 했고요. 중국 CXMT는 이날 공모가 대비해서 471% 오른 49.50 위안으로 장거래를 시작하면서 단숨에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CXMT 주가가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해서 약 330% 오를 경우에는 중국 공상은행 ICBC 시가총액이 약 2조 6천억 위안인데 그러면 500조가 넘는다 그죠? 한 550조 되는 것 같은데 중국 공상은행을 제치고 중국 본토 증시 시가총액 1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고요. CXMT는 삼전닉스 미국 마이크론이 장악한 글로벌 D램 반도체 시장에 도전장을 낸 기업인데 현재 코스피에서 전자는 마이너스 0.8, 하이닉스 지금은 근데 지금 마감 전인데요.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오전 정에는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플러스 전환을 했고요. 블룸버그는 현재 시점으로 창신의 시장 점유율은 11%라면서 벌써 11% 올라왔나요? 지금은 시장이 호황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면 삼전닉스 마이크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이어 CXMT가 HBM 같은 고급 제품군으로 이동함에 따라 중국 시장 자체가 중국 기업들에 의해 탄탄히 뒷받침되는 구조로 바뀔 것이라면서 이는 잠재적인 위협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CXMT의 이번 IPO는 올해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요. 2010년 중국 농업은행에 100억 달러, 약 14조 6천억 원 규모 상장 이후 중국 본토 증시에서 두 번째로 큰 IPO이기도 했고요. CXMT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 청약에서 각각 개인 투자자에서는 200대 1, 그리고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는 5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스페이스X IPO 당시 개인 청약 규모의 10배에 이르고요. 에브딘 투자의 부시추는 공모가보다 500% 높은 수준으로 거래를 시작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면서 반도체 현지 공급망을 비롯해서 중국 하드웨어 전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CXMT는 조달한 자금을 생산시설 확대와 D램 기술 고도화 등에 활용할 방침이고요. CXMT의 공모가 기준 PBR은 2.4배로 D램 경쟁사인 하이닉스, 마이크론, 난야의 PBR 평균보다는 56% 정도 낮은 수준이라며 CXMT의 시총이 하이닉스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만큼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게 공모가 기준이고요. 이번 CXMT의 상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경쟁사인 양쯔 메모리와 바이두의 반도체 자회사인 쿤룽신 등 상장을 준비 중인 다른 기업들에도 탄력을 줄 수가 있고요. 업계에 따르면 AI 기업 딥시크와 문샷, 이킴이 또 이러면 올해 안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대형 상장이 AI 주도 랠리에
정점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작년 기준이었나요? 이 CXMT가 D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마켓쉐어가 한 7.78%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11%라고 나오네요. 자, 일단 제가 7월 달 주식 시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흔들릴 수 있는 그 트리거 중에 하나가 이 CXMT 상장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6월 달에도 스페이스X 상장할 때도 시장이 좀 흔들렸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악재가 이제 뉴스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면 오히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면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국채 금리가 다시 빠지고 희한하게도 뉴스가 나오면 거꾸로 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대중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악재가 있다면 미리 겁을 먹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이제 선반영 또는 이제 프라이싱 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프라이싱 됐느냐에 달려 있는데 최근에 뭐 주가가 하이닉스 거의 40% 빠졌고 그죠? 삼성전자도 33% 빠지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오히려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상장을 하고 아침에 약했지만 결국 이젠 모두가 다 아는 뉴스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오늘 후장에서는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오과장이 똑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 주식으로 돈 잃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결정적인 실수라고 돼 있는데 주식으로 돈 잃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결정적 실수 뭔지 한번 볼게요. 지금의 코스피 급락은 기업 펀더멘털의 훼손이 아니라 수급 불균형과 레버리지 상품 구조가 불러온 일시적 조정입니다. 자, NH투자증권 나정환 연구원은 NH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에서 국내외 증시와 자산 배분 전략을 담당하는 시황 전문가인데 나 연구는 최근 6,500선까지 수직 낙하하며 흔들리는 국내 증시의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공포에 빠진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하반기 증시 전망과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분이신가 보다, 그죠? 오른쪽에 계신 분. 나정환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 폭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시장의 극단적인 쏠림 현상과 레버리지 ETF의 구조적 한계를 지목했는데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12개월 선행 순위 EPS 약 180포인트의 과거 10년 평균 PR 10배를 적용해서 하반기 1만 포인트 이상을 기대했으나 수급이 갑작스럽게 꼬이면서 예상 밖의 급락 장세가 연출됐다는 설명이고요. 나연구는 지난 5월 단일 종목 ETF 출시 이후 삼전닉스로 매수세가 극단적으로 쏠렸고 이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자 변동성을 2배로 반영하는 레버리지 ETF 특성상 주식을 추가 매도해야 하는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신흥국 펀드를 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업황의 경기순환, 이 시클리컬 특성을 고려해서 실적 고점 부근에서 비중을 줄이는 순매도로 대응한 점도 낙폭을 키웠고요. 다만 그는 삼전닉스 등 주요 기업의 2분기와 3분기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견조하다면서 시장의 우려와 달리 기업들의 이익 창출력 자체가 꺾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증시 하단과 관련해 나연구원은 단기 저점을 지난 3월 중동전쟁 직전 수준이자 1분기 실적 발표 전 단계 6,300선 근처로 제시를 했는데 지수의 확실한 반등 계기는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설비 투자 가이던스, 앞으로 공장, 기계, 데이터 센터와 같은 시설에 돈을 얼마나 쓸 예정인지 주주와 시장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예상 계획,
캐펙스 가이던스에 대한 아주 친절한 설명을 괄호로 묶어서 또 풀이를 해놨네요. 이 실적 설비 투자 가이던스 확인을 통해서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급락장에서 불안해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향해서 나연구원은 냉정한 심리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그는 지수 하단 변동성의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비투는 매우 위험하다면서 이미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는 무리하게 투매하기보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며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에만 급락일에 한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을 했고요. 아울러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미국 증시로의 자산 이동도 적극 고려해 볼 만하고 제안을 했는데 나연구원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안정을 찾으면서 환전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국내 주식에만 자산이 쏠려 있다면 한국과 미국 시장의 비중을 50대 50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변동성 장세에서 자산을 지키는 지혜로운 전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 나정환 연구원의 얘기는 이거다, 그죠? 코스피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최근에 이 극단적인 쏠림 현상하고 이 레버리지 ETF의 이 구조적 한계 때문에 그러면서 수급이 꼬여서 급락 장세가 연출이 됐고, 지금 여기서는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투매하는 건 아니다. 자금에 여유가 있으면 오히려 여기서는 분할 매수해야 된다. B2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놓으셨네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성장주를 먼저 담고 S&P 500 적립식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 최근에 자산가들은 본격적으로 예금에서 주식으로 이 머니무브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연 5에서 6% 수익을 내야 자산 가치를 지켜낼 수가 있고 은행 이자만으로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성장성 높은 산업 위주로 투자하면서 안전자산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며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프라이빗 웰스 서밋 행사가 부산 진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는데 20일 날 오태동 NH투자증권 프리미어 블루 본부장은 주식 투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오태동 본부장이 리서치 센터장을 하다가 옮기셨죠. 프리미어 블루 본부는 고액자산가를 위해 특화된 NH투자증권의 컨설팅 조직인데, 자, 이날 대한민국 상위 1% 자산가들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이런 강연회를 열었군요. 자, 오 본부장은 최근 자산가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는 배경 중 하나로 화폐 가치의 구조적 하락을 꼽았는데, 그는 2000년에 100만 달러로 1kg짜리 골드바를 128개 살 수 있었다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9개밖에 못 샀다면서 금값이 오른 것도 있지만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조차 가치 하락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세계 각국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환경에서 화폐의 가치 하락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원화만 해도 연평균 3%씩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서 국내 투자자라면 내가 가진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최소 연간 5에서 6%의 수익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 본부장은 이를 위해서 성장성 높은 산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불과 1년 전에 하이닉스 주가가 20만 원대였는데 얼마 전 200만 원대까지 올라오기도 했고, 본인 판단에 따라서 위험자산 비율을 조절을 하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 AI, 반도체 등 위험자산 중에서도 성장성 높은 산업에다가는 40% 투자하고 나머지 60%는 원금 보존에 유리한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자, 이날 함께 강연자로 나선 백창규 자산관리 컨설팅 부장은 미국과 한국 기업들을 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면서 AI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 전력기기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성장 산업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만큼 단기 조정에 위축되지 않고 길게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실적이 뒷받침되는 반도체 장비, 전력기기와 미래가치에 초점을 둔 로봇, 우주항공, 원전의 분산 투자를 추천했는데 다만 지금처럼 변동성과 뉴스가 뒤섞인 장에서는 주요 주가 지수나 유망산업에 골고루 투자하는 ETF를 담는 것이 자산 증식에 효과적이라면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거나 AI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국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를 담은 ETF가 좋다고 했고요. 부장은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소울 미국 AI 소프트웨어,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하나로 FNK 반도체 등을 매력적인 상품으로 꼽았고요. 자, 유망 섹터에 투자하는 동시에 주요 주가 지수의 적립식 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산도 중요한데 미국의 대표 주가 지수인 S&P 500과 나스닥은 지수에 투자하면 믿을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주는 효과가 있고 어떤 ETF는 종목을 세밀하게 관리하거나 채권을 담는 등 알아서 리스크를 줄여준다면서 이런 상품은 고민 없이 적립식으로 투자하며 시간이 쌓여서 자본이 알아서 불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적립식 ETF로 코덱스 미국 S&P 500과 에이스 미국 와이드 모어트, 경제적 해자할 때 와이드 모트와 동일 가죽, 코액트 미국 나스닥 채권 혼합 50 액티브를 소개했고요. 한편 이날 백 부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일부 수익 실현과 안정적인 수익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지난 2년간은 금리 인하 기대 속에 성장주 상승에 올라타는 전략이 통했지만 지금은 한국은 금리 인사, 미국은 동결로 돌아섰고 지금까지 원금의 2배를 노리면서 공격적으로 투자했다며 하반기에는 이미 벌어놓은 수익을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요 얘기를 작년 연말에 조선일보 머니 가서 얘기를 했고, 그죠? 그리고 5월 말까지 웬만하면 현금은 30에서 50. 이렇게 위에서 좀 가격이 좀 좋을 때 위에서 현금화를 시키고, 지금은 열심히 다시 줍줍 해야죠. 아마존 넘어서 월마트로 K뷰티 미국 서부 영토 확장. 자, LG생건의 뷰티 브랜드 더 페이스샵이 26일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 매장 1600곳에 들어갔다고요? 어제네. 작년 8월 타깃 1900여 매장에 입점한 데 이어서 미국 오프라인 판매망을 대폭 넓힌 것으로 주요 제품 5종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자, 이 회사 관계자는 북미 아마존에서 팔고 있는 클렌징 제품 미감수가 인기를 끌면서 오프라인 입점 협의도 순조로워졌다고 말했고요. K뷰티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을 넘어서 미국 대형 오프라인 매장으로 영토를 넓히고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은 진열 공간이 한정된 만큼 입점 심사가 까다로워서 뚫기 어려운 시장으로 통했습니다. 그러나 K뷰티 위상이 오르면서 요즘은 미국 유통업체가 먼저 전용 매대를 제한하며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고요. 한국 업체들도 아직 K뷰티를 접해보지 못한 소비자까지 공략할 수 있어서 매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뷰티 업체 달바 글로벌은 지난해 9월 미국 코스트코와 29억 원 규모의 화장품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이 회사는 2020년대 초반 미국에 처음 진출할 때도 코스트코와 납품을 협의했지만 가격 문제 등으로 무산이 됐었고요. 작년 협상에서는 미국 진출 때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납품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에 그랬군요. 화장품 업계에서는 미국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K뷰티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하는데
K뷰티가 손님을 끌어모으는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까다롭기로 이름난 업체들이 먼저 유리한 조건을 내미는 경우가 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대형 오프라인 업체에 이메일로 미팅을 요청해도 회신조차 받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먼저 연락이 온다고 하고요. 특히 한국 화장품만 한데 모은 K뷰티 구역을 두는 매장이 늘면서 인디 브랜드의 진입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APR은 미 현지 화장품 전문 매장 얼타뷰티에 이어서 올해 4월 타겟 1,500 매장, 6월 월마트에 3,000여 매장에 입점을 했고 현재 코스트코가 600여 매장에도 납품을 협의하고 있고요. 타겟과 월마트에는 APR 전용 매대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네요. 증권가에서는 APR이 올해 새 유통업체에서만 1,5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세포라 매장 420여 곳에 입점한 구다이 글로벌의 조선미녀는 현재 640여 매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아마존에 지나치게 종속될 위험을 피하고 매출 기반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회사 관계자가 말을 했네요. 업계에서는 오프라인 진출을 K뷰티의 무대가 한 단계 넓어진 국면으로 평가를 하는데 권우정 교보증권연구원은 기존 고객층과 다른 신규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아마존 대비 2배 이상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고요. 예컨대 아마존 소비자가 K뷰티를 이미 접해본 10대에서 20대 충성 고객이라면 월마트 소비자는 다른 물품을 사러 매장에 들렀다가 K뷰티를 처음 접하는 30에서 60대 신규 소비자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수익성 면에서도 오프라인 판매가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코스트코나 월마트 같은 유통업체는 물량을 대량으로 직매입하고 물류비, 마케팅비도 주로 유통업체 쪽에서 부담하는 구조라서 K뷰티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다고 하네요. 소비자에게 대형업체를 통해 한 차례 검증된 브랜드라는 인식을 줘서 신뢰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됐고요. 매장에서 제품을 처음 써본 소비자가 이후 온라인으로 반복 구매하는 흐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장기 단골 고객도 쌓을 수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출 동향에도 나오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꽤 괜찮습니다. 자, 반도체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내년 반도체 역대급 품귀, 패닉 빠진 개미들에게 희소식. KB증권은 27일 반도체주의 주가 변동성과 산업의 펀더멘탈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요. 주가 변동성과 산업의 펀더멘탈. 김동원 KB증권 리서치 본부장은 최근 한 달간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3, 하이닉스 마이너스 41, 삼성전기 마이너스 45, LG이노텍 마이너스 65% 등 반도체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면서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우려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돼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주가의 급격한 조정에도 반도체 산업의 성장 추세가 변하지 않았다는 게 김 본부장의 판단입니다. 그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 3분기 최소 30% 이상 상승할 것이라면서 그래요? 올 3분기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최소 30% 이상 상승.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반도체 시장이 역사상 유례없는 공급 부족 사태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글로벌 빅테크의 장기 공급 계약 LTA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70년 반도체 역사상 공급이 가장 타이트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게 김 본부장의 판단이고요. 신규 메모리 생산 물량이 빅테크에 우선 배정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과 PC 업체에 공급되는 물량은 사실상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고요. 글로벌 디램 웨이퍼 생산 능력에서
HM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5%에서 내년에 34%로 2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스마트폰과 PC 업체에 공급되는 물량은 사실상 올해 15에서 내년 34로 2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러면서 신규 D램 생산 능력의 상당 부분이 이 HBM에 집중적으로 할당되면서 범용 D램의 실질적인 공급 증가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했고요. 스마트폰, PC와 소비자 가전 등 B2C 고객들이 체감하는 메모리 부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AI 산업의 거품을 우려하기에도 아직 이르다는 관측인데, 과거 200년간 기술혁명을 고려할 때 산업의 버블은 미국 GDP 대비 투자 비중이 5에서 한 7%부터 시작이 됐다면서, 하지만 올해 AI 투자를 8천억 달러라고 공격적으로 가정을 해도 8천억 달러, 1200조 정도 된다고죠. 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불과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올해 AI 투자가 8천억 달러.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해 해가지고 800조, 900조. 내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1300조. 네, 거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년에 둘이 합쳐가지고 한 1100조까지도 번다고 돼 있던데, 올해 AI 투자가 8천억 달러 너무 적게 잡힌 거 아닌가요? 테크들의 그죠? 캐펙스 투자 발표한 거 보면 1200조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은데. 자, 이어서 따라서 반도체 산업은 주가 흔들림의 난기류 속에서도 추세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상장의 최종 목적지에 착륙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성장의 최종 목적지에 착륙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호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 이노텍을 제시한다고 짚었습니다. 김동원 센터장님은 보면 그래도 일관되게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반도체 겨울 온다 하고 난 이후에도 반도체 되게 제가 이렇게 가끔씩 강연회를 가면 꽤 강하게 예전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그죠? 보통은 이제 주가가 빠지면 또 이렇게 싹 이렇게 좀 강세로 내서 약세론으로 쓱 바뀌고, 네, 또 반등 올라가면, 반등이 되면 또 목표가 올리고, 이런 경우도 꽤 많은데, 굉장히 강단 있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도 되게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원화가치 상승폭은 주요국 통화 1위, 엔화는 40년 만에 최저. 수년간 쌍둥이처럼 움직이던 원화와 엔화가 최근에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동 전쟁과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고유가, 강달러라는 대외 변수에도 원화는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큰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엔화는 약세를 거듭하고 있는데, 국내 외환시장의 수급 변화와 두 나라의 경제 체력 차이가 원화와 엔화의 디커플링, 탈동조화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885원 됐네요. 885. 달러 매도 물량 쏟아지는 한국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26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이후 24일까지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5.84% 상승했고요. 유로화가 마이너스 0.11, 대만 달러 마이너스 1.5% 등 주요국 통화 가운데 이 절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엔화 가치는 0.93% 오히려 하락했고요. 원화와 엔화는 두 나라의 중동 석유 의존도와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 가계자금의 해외 유출, 미국과의 금리차 등 비슷한 경제 여건으로 최근 수년간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였고요.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의 이 1년 상관계수는 0.9에 달했습니다.
야, 상관계수가 0.9면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동조화 현상이 강하다는 의미죠. 24일 기준 두 환율의 한 달간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6으로 반전했고요. 최근 3주 새 원달러 환율이 100원 가까이 하락한 반면에 즉 원화 강세로 갔고요. 엔달러 환율은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원엔 환율도 100엔당 895원까지 하락하면서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두 통화의 탈동조화가 두드러진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외환시장 수급 변화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선 것인데 하이닉스의 ADR 상장으로 조달한 256억 달러가 국내 외환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시장 참가자의 심리를 단숨에 바꿔놨다는 분석이고요. 환율이 단기 고점이라는 인식이 확산하자 다른 수출 기업도 서둘러 달러 추격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진정된 것도 원화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 유가증권 시장에서 149조 원을 순매도하면서 원화 약세를 이끈 외국인은 최근 2주 동안 2조 5,460억 원 순매수로 돌아섰고요. A은행 외환딜러는 하이닉스의 달러 매도 기대가 이어지면서 환율이 하락할 때 큰 폭으로 떨어지고 오를 때는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이라면서 한 달 전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면서 달러 숏이죠, 숏. 매도하는 전략도 유효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한국과 일본의 경제 체력 차이와 통화정책 방향 또한 두 통화의 흐름을 갈라놨는데 반도체 호황으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3%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시장 참가자는 한국은행이 최소 두세 차례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MF는 최근 일본의 2026년 경제 성장률을 0.6%로 지난 4월 0.7%보다 오히려 하향 조정했네요. 일본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 속에 일본은행의 추가금리 인상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관측도 엔화 가치를 짓누르고 있고요. 이 같은 추세라면 각각 1.0%포인트와 2.5%포인트인 미일 간 금리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네요. 하건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은행의 더딘 인상 속도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를 통한 자본 유출이 여전히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엔화 디커플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고요. 코스피가 전고점 수준으로 반등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가 과거처럼 커질 가능성이 낮고 하이닉스의 달러 매도 물량이 당분간 원화 강세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이닉스 물량이 대부분 소화되는 다음 달 이후에는 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달러 저가 매수 수요가 유입되면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안팎에서 공방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엔화의 흐름은 중동 정세와 일본 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동 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긴축 우려가 커지면 달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면서 엔화 가치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원화 가치, 엔화 가치, 달러 가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번에 그 외국인의 그런 완전 융당 폭격 같은 그런 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특히 7월 달만 하더라도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오히려 외국인의 그 순매수로 전환이
최근에 일어났고 그 순매수 전환이 일어나기 전에 환율이 떨어지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10년간 주봉 차트 보여드리면서 그죠? 아직 환율을 보면 지금 수출 기업이 떼돈 벌게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도주의 변화 조금 너무 과열로 치달았었던 그런 종목들 뭐 조방원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랬고 너무 과하면 좀 시키는 동안 또 다른 쪽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저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 깨질 때까지는 뭐 1,400원 위에서 논다? 그러면 계속 그냥 시장에 대한 부분이 그 이격도 같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격이 130 넘어가면 조정. 그리고 레버리지나 이런 포지션이 많아서 이번에도 봤지만 이란 전쟁 때 터졌을 때도 시장이 순식간에 21%, 이번에도 순식간에 31%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용에 의한 변동성 확대,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서 내후년 초까지 강세장이 이어지는 거는 이 환율만 봐도 알 수가 있고 원화 가치가 계속 약하게 가면서 1,550원에서 1,600원을 향해 가면 좀 찜찜한데 외국인은 그렇게 매도를 했는데도 원화가 강세를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스템 리스크는 없다. 그렇게 가르쳐 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웜의 신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비조심하시고 또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의연하게 잘 대처하시면서 슬기롭고 행복한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